마치 청와대에서 지금 하는 것이 마치 신빙소위가 하는 군에 막 와가지고 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군에 대해서 그냥 낭만적인 거예요. 낭만적인. 그런 거 아닌가. 신빙소위보다 못하지 사실은. 왜냐하면 신빙소위들은 그래도 FM이라도 딱 군기라도 들어있지. 군기도 빠져있는 신빙소위 있잖아. 아무것도 모르고 군대에 대해서 군기는 빠져있고 말이죠. 그런 상태가 아닌가. 조금 지난 뉴스입니다. 5월 15일에 문재인 청와대가 북한이 우리 훈련을 비난해서 국방부하고 육해공군을 불러가지고 질책을 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때 훈련이 언제 있었던 일이냐 하면은 지난 6일에 있었습니다. 6일에 해공군이 합동훈련을 이뤘는데 다음 날에 국방일보에서 이것을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월 7일에 보도를 했죠. 북한은 이 기사를 보고 군사적 중동이라고 9.19 합의를 위배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에서는 고위 당국자들을 불러가지고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통상적 훈련에 대해서 보도를 한 것인데 청와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기사 내용을 간단하게만 보면 문재인 청와대가 대한민국 해공군 합동훈련이 국방일보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 군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8일 북한이 우리 군의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을 비난한 직후 청와대는 군 고위 당국자들을 불러서 경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해공군 합동훈련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7일 국방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북한에서 이 보도를 보고 그 다음 날에 위험천만한 군사적 중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군을 강력하게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청와대 안보실이 왜 그런 훈련 내용이 보도됐느냐고 문제를 삼게 된 거죠. 군에다가. 이 청와대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국군이 주적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GP에서 총기 도발이 있었는데 고사총으로 쐈다는 것인데 상당히 소총보다 화력이 세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 GP에다가 전방에서 도발을 해도 훈련이 아니죠. 훈련이 아니고 도발을 해도 그것이 우발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싸는 이 국군이 청와대 눈치를 봐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국군이 스스로 우발적이라고 감싸주려고 해가지고 국방부에서 감싸주려고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청와대에서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뭔가 오더가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실질적인 사격에 대해서도 감싸주려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청와대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훈련한 것에 대해서 북한이 말했다고 해가지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훈련에 대해서 말이죠. 비난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나서가지고 이 국군을 비난하면 어떻게 합니까? 청와대가 나서가지고 북한을 비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국군이 앞으로 어떻게 훈련을 합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군대에서 훈련만 하면 단체로 불려가가지고 호출당해가지고 조사까지 받을 입장인데 그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방이 어떻게 되겠어요? 통상적으로 하는 훈련들 있잖아요. 큰 규모의 그런 훈련에 대해서 그런 훈련의 보도에 대해서 한미연합훈련 이런 거는 앞으로 그러면 아예 그냥 보도도 못하겠네. 육해공군 연합으로 그것도 군산이라 하면 후방지역이잖아요. 후방지역에서 했던 훈련도 보도가 되는 거, 또 훈련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를 삼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뒤에 지금 육해공군 화력훈련이 돌연 연기가 됐는가 그래요. 참 이런 일이 군대에서 있다는 것 자체가 항상 우리가 지도자가 중요하죠. 우리 몸에도 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몸의 일부가 우리가 없는 분들은 계실 수 있어도 사람이 머리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머리가 제일 중요하죠. 예전에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입니까? 그런 논쟁을 했잖아요. 우리 영혼이라는 것이 심장에 있느냐 머리에 있느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마 심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플라톤은 이 머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영혼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죠. 심장하고 우리 머리라든지 폐도 마찬가지죠. 폐도 숨을 못 쉬면 폐가 멎으면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폐하고 관련됐을 수도 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생명이 됐으니까 딱 하나로 된 것은 아닐 겁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어느 부위 하나만 없어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즉각적으로 죽는 그런 부위가 있잖아요. 심장도 그렇고 폐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논쟁을 했는데 정답은 어딜까요? 보통 지금 현대과학에서는 그 뇌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눈에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영혼이라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 몸의 어디에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하고 심장하고 폐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머리에 있을까요? 머리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수할 때 머리에다가 하는 거 보면 아픈 부위에다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수를 특별한 경우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머리에다가 하잖아요. 아픈 부위에 안 해도 아픈 부위에 하기 좀 손을 얹고 기도하기 곤란한 부위들도 있고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하면 아무래도 안정적이니까 여러 가지로 또 성경에서도 예수님도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주로 머리에다가 해서 병을 고친다든지 우리 영적인 것을 체크를 하잖아요. 머리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죠. 사실 그냥 몸에 있다 몸하고 영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런 호기심들 있잖아요. 이 머리가 잘못되면은 머리가 영혼과 같은 건데 국가에 플라톤이나 현대의학의 생각을 우리가 맞다고 할 때에 머리에 있는데 이 머리가 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에 영혼이 있겠죠. 아무래도 머리에 영혼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이죠. 훈련하는데도 북한의 눈치를 보고 북한은 우리 눈치를 안 봐요. 그러니까 고사총도 지피에다가 발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머리에도 감싸줄 거니까 북한이 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이 청와대가 감싸주려고 하고 우리나라에는 통상적으로 하는 훈련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감싸주면서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훈련에 대해서도 북한이 비난을 하면 북한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불러가지고 말이지 군대 말로 하면 한따까리 한다는 거지. 한따까리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통상적 훈련과 보도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북한 눈치 보기를 하면은 우리 군대가 앞으로 무엇을 하겠느냐 이런 방식으로 지금 펜앤 마이크에서는 기사를 다루고 있고 그렇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청와대를 적화대라고 하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문재인에 대해서 말이죠. 북한의 대변인 청와대가 지금 문제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그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기사에 보면은 적도발 원점 타격 작전 능력을 확인하는 기사라고 하거든요. 이 북한이 그러니까 도발을 했을 때 도발의 원점을 타격을 해야 되잖아요. 같은 화력이나 혹은 2배나 3배 더 많은 화력으로 그렇게 해야 도발이 멈출 거 아니겠어요. 확전될 소지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맨날 얻어터지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공군 공중전투사령부가 6일에 서해 상공 작전구역에서 해군 이함대와 함께 합동 방어훈련을 실시한 거거든요. 이게 방어훈련인데 저기 도발했을 때에 저기 원점을 타격하는 그런 작전 능력 있잖아요. 작전 능력을 확인하는 거거든. 여러분 훈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훈련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번에 이 훈련도 적 화력 도발 및 기습 도발 저기 어느 정도 화력을 가지고 도발할 때에 또 기습적으로 도발할 때 여기에 그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5분 대기처럼 바로 즉각적으로 응사를 한다든지 저기 화력을 쏟은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보복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혹은 그런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훈련인데 이 훈련을 가지고 말이죠. 9.19 합의와 관련돼 가지고 서해 평화수역이 아닌 군산 앞바다에서 실수했는데 이걸 가지고 9.19 합의 정신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군인들을 불러가지고 한타까리 시키는 이런 청와대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군대에도 가면 여러분 쫄따구도 고문관이 있지만 고참들도 고문관이 있어요. 고문관이 제대로 고참이면 일을 다 잘한다는 그런 거는 없어요. 고참도 정말 이 일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고참 하나 때문에 쫄따구들이 고생하는 수도 있어요. 가끔은 여러분 소대장도 그런 수가 있어요. 저도 군대에서 훈련을 하는데 저도 그때는 짬법을 제법 먹었을 거예요. 신빙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신입 소대장이 와서 막 이제 3, 4간 학교를 마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몰라. 소대장이 어찌 보면은 분대장보다 실전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훈련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독도를 해가지고 지도를 읽어가지고 산을 찾아가야 되거든. 우리가 점령을 해야 되니까 진지를 유지를 한다든지 그리 하는데 돌격앞으로를 한다든지 실컷 돌격앞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니까 이거는 진짜 코미디 소재 같은 건데 그 산이 아닌 거예요. 진짜 그냥 짜증납니다. 짜증나. 그래가지고 소대장이 중대장한테 실컷 깨진 거야. 깨져가지고 또 다른 산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휘관들도 그런 수도 있어요. 중대장은 그런 일이 없겠죠. 소대장들이 그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농담삼아 하는 그 있잖아요. 나를 따르라 해가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얼마나 돌격 앞으로가 힘듭니까 여러분. 돌격 앞으로 하면은 군대 돌격 앞으로 이러면 와 하면서 그 한 5분을 쫓아 올라간다고요. 산을 뛰어 올라간단 말입니다. 전 힘을 다해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올라가거든. 와 뭐 힘듭니다 그게. 그래 올라갔더니 5분이니까 그 산 정상을 점령할 때까지 올라가는 거죠. 밑에서 와 하면서 그 쫄따고는 또 더 크게 소리 질러야 돼요. 소리 안 지르면 안 되거든. 군기니까 고참들은 좀 적게 지르고 쫄따고는 좀 세게 지르고 그렇게 해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면 막 끓기고 이래야지. 끓기고 어떤 때는 막 자빠지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그 경사가 있으니까 돌격 앞으로 할 때 그래 하는데 그 실컷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올라갔더만은 그 산이 아닌 거야. 그러면 소대장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산이 아닌가 봐. 그래 또 다른 산이라고 해가지고 또 정상을 찾아가지고 말이 군장을 메고 실근거리 또 만약에 찾아갔다 합시다. 찾아갔는데 또 가보니까 그 산이 아닌 거야. 그래 그 하는 말이 아까 그 산인가 봐. 이런 코미디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산인가 봐. 이 지휘관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지휘관이. 군대도 고문관 고참이 있고 소대에 가도 신빙이라게 신입 소대장이 있어. 소위 하나 달고 이제 막 3, 4간 학교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 잘 몰라요 사실은. 어찌 보면 뭐 군대에 가면은 뭐 인사계 이런 분들 있잖아요. 중대에 가면 상사가 있고 대대에 가면 원사가 있거든. 원사. 하사, 중사, 상사 그 위에 또 원사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 계급 체계 같은 게 모르겠는데 옛날에 저희가 할 때는 하사관들이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참 그분들은 경험이 많아요. 경험이 많아가지고 중대장들도 그 대대장들도 함부로 안 해요. 그런 분들은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작전이나 이런 거하고는 또 다 다르고 주로 이제 기본적으로 알겠지만은 보급이라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것을 주로 많이 그런 분들은 하고 그래 하는데 참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군대 운영이라든지 그렇게 할 때 들어야 되거든요. 경험이니까 경험이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보다 이 신병이라고 우리가 놀리고 그래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병들끼리 있을 때는 그런 장교들을 놀리고 그래요. 신병 소위 왔다고 그리 놀리고 하고 하는데 마치 그런 것 같아. 지금 청와대가 하는 게 무슨 신빙 소위 같아 하는 짓이. 참 청와대가 이렇게 불러가고 하면은 이런 거지. 지금 신빙 소위가 자기가 계급적으로 따지면 하사관보다 더 높잖아. 상사보다. 그렇다고 막 상사를 막 나무라고 상사 가르치려고 하는 거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이 신빙 소위가 어찌 보면은 이 분대장보다
못할 때도 많아요. 저희가 보면은 상병이나 일병 중간 넘어가서 신병 소위가 와가지고 막 하는 거 보면 이거 신병인지 장교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 한 두세 달 지나고 우리가 신병이 와서 한 100일 지나면은 이제 좀 적응을 하지 않습니까? 소대 그런 것처럼 이 신병 소위도 한 100일 정도 지나야 적응을 해. 우리가 보면 군대에서 경례를 하잖아요. 경례하는 게 다 다르거든. 이등병들은 막 단결 이런 식으로 크게 하잖아요. 단결 이렇게 엄청 크게 하거든. 소리 적게 했다가 나면 군기 빠진 증거니까 한 소리 듣고 정 안 되면 막 한따까리 하고 그 밑으로 말이죠. 지 밑으로 딱 일병 왕고 밑으로 집합이라고 한따까리 하는 거잖아. 근데 상병 막내 밑으로 집합 이렇게 하는 거잖아. 안 그러면 내 밑으로 집합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때는 집합이 없었습니다만은 거의 그래도 한 번씩 진짜 열받으면 고참들이 집합을 시키는 거지.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신병이 오잖아요. 신병 소위락 하거든. 소위가 오잖아. 소위가 오면은 절도 FM으로 하는 거예요. 절이 아니고 인사를. 군대 있잖아요. 군대 인사를. 상병이나 병장들은 인사를 대충 하거든. 이등병들은 단결 하면은 일병들은 단결 이렇게 한다든지 상병 되면 단결 이런 식으로 하고 병장은 단결 말도 안 해. 그냥 손만 대충 올리는 게 대충 올리고 이제 중대장이나 뭐 대대장 정도 가야 단결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그것도 계급에 따라 그러니까 이게 이등병 인사하는 소리하고 병장 인사하는 소리가 틀려요. 이등병은 크고 병장은 막 대충 하지. 손 각도도 없어. 말년은 막 그냥 대충 하는 거고 손만 대충 올렸다가 막 내리는 거고. 근데 이제 말년들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지. 중대장한테도 되게 그리 안 해요. 그러니까 대대장 정도 하면은 이제 제대로 말년들이나 병장들도 인사를 해야 되겠죠. 깨지면 중대장 깨지면 골치 아프니까 그리 하는데 우리가 하급자가 군에서 먼저 인사를 하고 상급자가 그 인사를 받지 않습니까? 하급자가 인사를 하고 상급자가 인사를 받거든. 그렇게 하고 하급자가 각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각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모든 면에서 하급자가 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게 군기니까 상급으로 올라가서 점점 빠지는 거지. 소리도 빠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하급자가 각이 탁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상급자가 대충 탁 이렇게 인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손을 딱 올려가지고 인사를 딱 받는단 말이에요. 받는데 군대에서 이제 신병 소위들이 오잖아. 그러면 딱 각도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상병이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상병이 대충 인사를 하거든. 단결 이렇게 하거든요. 단결 한다든지 그냥 단결 이렇게 하거든요. 손 대충 딱 올려가지고 손도 딱 펴가지고 짜란해. 이제 대충 상병 되면 손도 끝도 휘어져요. 손끝이 구부러져. 딱 펴가 안 하고 단결 이렇게 하는데 조금씩 휘어져요. 병장 되면 막 더 휘고 손끝에 힘을 안 준다 그러니까 대충 그냥 한다 이 말이에요. 이등병 되면 막 손끝에 힘이 딱 들어가죠. 훈련병들은 더 그렇겠고 일병들도 손끝에 힘이 좀 그래도 들어가 있어야지. 그리 하는데 이 신병 소위들은 손끝에 힘이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훈련병 막 자대 배치된 것처럼. 근데 상병은 대충 하거든. 단결 하면은 절 받는 사람이 절을 하는 건지 절을 하는 사람이 절을 받는 건지 몰라요. 이게 손에 그 힘이 손끝의 각도가 이 소대장 신병 소위들이 더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지 그런 거는. 그런 거 보면 참 어색하다 할까요? 무안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소위만 돼도 옆소대장이라 하더라도 다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거든요. 옆 중대라든지 이렇게 돼도 간부니까 간부라 하면 우리가 다 인사를 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손을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대충 하죠. 대충 상병만 돼도 그냥 대충 하는데 그 신병 소위들은 경례를 대충 받지를 않단 말이에요. 탁 걸려가지고 경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례라는 것이 이게 참 그런 게 좀 재미가 있다고 할까요? 좀 역설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조금 있어요. 군대 문화에 그런 것이 조금
짬밥이죠, 짬밥. 어쩔 수 없는 짬밥에 의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지금이 물론 그런 거하고 좀 다르긴 한데 이게 마치 청와대에서 지금 하는 것이 마치 신빙소위가 하는, 군에 막 와가지고 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군에 대해서 그냥 낭만적인 거예요. 낭만적인 그런 거 아닌가. 신빙소위보다 못하지 사실은. 왜냐하면 신빙소위들은 그래도 FM이라도 딱 군기라도 들어있지. 이건 군기도 빠져있는 신빙소위 있잖아. 아무것도 모르고 군대에 대해서 군기는 빠져있고 말이죠. 그런 상태가 아닌가. 내가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